안녕하세요. 박준영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과 패들에 대해 모두 배워보았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벽돌과 장애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벽돌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26개의 벽돌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생성된 스프라이트, 벽돌 모양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모양으로 가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만들어주기 위해 버튼 3-B 모양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형태 탭에서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벽돌의 크기를 50%로 정해서 시작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다음은 이 벽돌의 위치를 설정할 거예요. 벽돌의 위치를 x는 -200으로 y는 150으로 만들어 볼까요? 동작 탭에서 이 블록을 선택해서 x를 -200으로 y를 150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깃발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변수들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속도 변수는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벽돌이 왼쪽 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벽돌을 설정을 했고요. 이제 이 벽돌을 복제하여 나머지 벽돌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복제하기 위해서 일단 제어 탭으로 가서 반복하기 블록, 그리고 나 자신 복제하기 블록을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일단 블록을 9개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9번 반복하기 밑에 나 자신 복제하기 블록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9번 반복하기 블록 밑에 나 자신 복제하기 블록을 넣어서 또한 같은 자리에 벽돌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칸씩 옆에 벽돌을 하나씩 만들어야 해서 X좌표를 바꾸어 가면서 설정해 줄 겁니다. X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50만큼 바꾸면서 이제 복제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첫 번째 줄의 벽돌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벽돌들이 완성이 되었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총 26개의 벽돌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벽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벽돌을 만든 코드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벽돌의 위치를 밑에 줄로 이동시켜 줄게요. 아까와 같이 동작 탭에서 이동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벽돌의 위치를 -175, y는 12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첫 번째 줄과 만드는 방식은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서 이용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여 넣어 줄 겁니다. 지금 이만큼의 코드를 그대로 똑같이 넣어 줘 볼게요. 나 자신 복제하기, X좌표를 50만큼 바꾸기. 이번에는 8번 반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벽돌이 화면 밖을 벗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 줄까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줄도 동일하게 위치를 먼저 바꾸어주고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총 9개의 벽돌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블록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면 이렇게 그대로 코드가 복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를 -200으로 Y를 90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번엔 9개의 벽돌을 만들 거기 때문에 9번 반복하기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가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세 번째 줄의 벽돌들도 잘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하고 총 26번 반복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벽돌이 있을 겁니다. 이를 숨기기 블록을 이용을 해서 없애줄게요. 숨기기 블록을 이용을 한다면 네, 이렇게 총 26개의 벽돌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벽돌의 색깔과 벽돌에 공이 닿았을 때 그 벽돌이 제거되도록, 그리고 벽돌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속도도 올라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제어 탭에서 복제되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온 후 형태 탭에서 보이기 블록과 색깔 효과를 얼마만큼 바꾸기 블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네, 다음은 이 난수 블록을 0부터 200 사이의 난수를 설정을 해주고, 이 블록을 이 색깔을 바꾸는 블록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벽돌들이 복제되면서 만들어질 때 서로 다른 다양한 색을 가지면서 생성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벽돌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벽돌에 공이 닿았을 때 벽돌이 제거되도록 설정한 후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점수를 1점씩 올리고 게임의 재미를 위한 공의 속도 또한 조금씩 빨라지도록 설정해 볼 거예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니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어 탭에 뭐뭐까지 기다리기 블록, 그리고 감지 탭에서 닿았는가, 이 블록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이 블록들을 이 농구공에 닿았는가로 바꿔주고 농구공에 닿았을 때까지 기다리기,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거를 이 밑에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숨기기 블록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숨기기 블록을 추가를 해준다면 벽돌에 공이 닿는다면 없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벽돌이 공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후 벽돌이 없어질 때마다 점수와 속도가 바뀌도록 설정해 볼 건데요. 일단 변수 탭으로 가서 이 블록을 2개 가지고 와주세요. 이 블록을 2개 가지고 와서 하나는 점수를 1만큼 바꾸기, 그리고 하나는 속도를 0.3만큼 바꾸기로 설정을 해줄게요. 이 블록을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면 벽돌이 제거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고 속도 또한 조금씩 올라가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속도 또한 이렇게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이제 공이 벽돌에 닿을 때 벽돌이 제거되는 동시에
공의 방향 또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 신호 보내기 블록을 추가해 줄게요. 신호 보내기 블록을 방향 전환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 블록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벽돌이 제거될 때마다 방향 전환 신호를 보낼 테고 공 스프라이트로 가서 방향 전환 신호를 받았을 때 180 마이너스 방향으로 방향 보기 블록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블록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180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면 이 방향 전환 신호를 받은 공은 이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줄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네, 이렇게 이번에는 공이 벽돌에 맞았을 때 통과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이게 튕겨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벽돌에 대한 설정을 모두 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장애물을 만들어서 장애물에 공이 닿는다면 공의 방향이 변화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생성된 패럿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지고 와서 형태 탭에서 크기를 몇 퍼센트로 정하기 이 블록을 75%로 설정을 해서 이 앵무새의 크기를 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숨기기 블록을 가지고 와서 먼저 앵무새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후 벽돌보다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앞쪽에 배치되게끔 하기 위해 숨기기 블록 밑에 맨 앞쪽으로 순서 바꾸기 블록을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10초가 지나면 이 장애물이 나타나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기 블록을 연산 블록을 이용을 해서 (10초가) 지날 때까지 일단 숨기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초가 지난다면 보이기 블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위치를 계속해서 좌우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X를 마이너스 200으로 설정을 해주고 Y를 100으로 설정하여 이렇게 왼쪽 위에서 시작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X를 마이너스 200, Y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점수가 26점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기에 반복하기 블록과 연산 블록을 가져와서 반복하기 블록과 연산 블록을 이용을 해서 점수가 26점이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점수가 26점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좌우로 이동하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1초 동안 이 블록을 두 개를 가지고 와줘서 하나는 200, 1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200, 100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반복하기 블록 밑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네, 계속 26점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고 26점이 된다면은 이 장애물이 사라지도록 숨기기 블록을 밑에 추가해줘서 네, 사라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10초가 지난다면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애물이 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이 장애물에 닿으면 공의 방향을 변화시키도록 이번에는 만들어주는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와서 반복하는 블록,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을 해서 점수가 26점이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점수가 26점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끔 지금 설정이 되었고요. 26점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 장애물에 공이 닿는다면 방향 전환 신호를 보내서 공의 방향이 반대로 변화하도록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장애물이 공에 닿는다면 방향 전환 신호를 보내주어서 방향이 변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러면 장애물까지 완벽하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끄럽게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0초가 지나서 이렇게 장애물이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공이 장애물에 닿는다면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벽돌 깨기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나요? 자신이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왔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총 4가지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각각의 코드를 추가해줘야 했기에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만들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밑에 있는 메일로 연락해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